이제 신재생 쪽도 슬슬 봐야 합니다. 때마침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죠? 매일 아침 유료 자료들 분석 후 핵심 뉴스와 수혜 종목만 알려드립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AI 투자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보려면 미국 시장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거기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AI 투자다 하면 다들 GPU, 그러니까 AI의 두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똑똑한 두뇌를 24시간 365일 내내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AI의 심장, 즉 전력 인프라 쪽으로, 그리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담아둘 기억장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만드는 시에게이트나 전력 반도체 만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을 보면 딱 나와요. 심지어 GE는 가스발전소 주문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이거 뭐 확실한 신호라고 봐야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마침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근데 이번엔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미국 경제가 아주 견고하다, solid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금리 하나에 울고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잘 버는 기업, 즉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확인한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최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력 문제에 대해서 딱 짚으면서 하나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진단은 아주 명확했어요. 지금 전력 공급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바로 재생에너지를 아주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기료 자체를 낮추자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 군데를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서남해안 지역에 쏟아붓겠다고요. 자, 서남해안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바로 떠올려야겠죠?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기업은 어디일까? 네,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대표 주자잖아요. 정부가 서남해안의 태양광 중심으로 가겠다고 콕 집어 말했으니 이건 뭐 거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실적이 국내 수요 증가를 발판으로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서남해안 하면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바다, 즉 해상 풍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목할 종목은 바로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풍력 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럼 거기서 만든 전기를 어떻게 육지로 가져올까요? 네, 바로 바다 밑으로 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이 바로 이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일감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전기를 만드는 쪽을 봤다면 이젠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쓰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미래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특히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 절대 불안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효율은 높은데 훨씬 안전하니까 전기차는 물론이고 특히나 사람 격해서 움직여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한테는 이게 거의 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팩토리얼이라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에 투자한 것도 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기업,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팩토리얼 투자는요, 그냥 돈만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열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들어갈 차세대 배터리, 그 핵심 소재 기술이랑 공급망을 미리 선점해버린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소재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낼 생산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기업이 바로 장비업체 CEIS입니다. 이 산업의 가치삿을 밸류체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스코 퓨치엠 같은 소재 업체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이 소재로 배터리를 찍어낼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CIS는 바로 그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재 투자가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장비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AI의 심장, 즉 전력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AI의 세 가지 요소 뭐였죠? 네, 두뇌, 심장, 그리고 기억 장치. 이번에는 AI의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을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는 정말 진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4를 이미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건 뭐 차세대 엔비디아 칩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시장은 벌써 HBM 또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HBM의 왕좌를 이어받을 차세대 메모리는 무엇일까요? 그 정답으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소캠입니다. 별명이 제2의 HBM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D램을 여러 개 꽂아야 했다면 이건 저전력 D램을 하나의 모듈로 딱 만들어서 효율을 극대화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이걸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라서 이게 만약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캠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낼 기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심텍입니다. 아까 소캠이 D램을 하나의 모듈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 모듈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밑에 들어가는 기판, PCB가 필요합니다. 그냥 PCB가 아니라 아주 고성능의 기판이 필요하죠. 심텍이 바로 이 메모리 모듈용 기판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캠이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이 딱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거죠. 네, 지금까지 AI, 로봇, 반도체 전부 지상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 위로 저 멀리 우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이 결국 향하는 곳, 바로 우주에서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금융 이벤트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입니다. IPO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자금이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71조 원입니다. 71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전 세계 우주 항공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만들어낼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히는 회사가 바로 AP위성입니다. 스페이스X가 71조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당연히 본인들의 핵심 사업인 스타링크 위성을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우주로 쏘아 올리겠죠. 위성이 많아지면 지상에서 그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을 단말기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AP위성이 바로 그 스타링크용 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기업입니다. 바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검증된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켄코아는 이미 스페이스X와 나사의 핵심 로켓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스페이스X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IPO로 엄청난 자금이 생겨서 차세대 로켓을 개발해야 하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까요? 아니면 이미 실력이 검증된 기존 파트너에게 먼저 연락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켄코아처럼 신뢰가 쌓인 기존 공급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